네, 반갑습니다. 제 발제문은 15분 동안 발제를 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분량은 많지만 15분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제1쪽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피고용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저희가 노동부 통계를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다시 계산했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조사에서 비정규직들을 제대로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중소 영세업체의 정규직으로 잡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로 잡혀갖고 비정규직 통계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55%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임금 등 노동조건이 별로 개선되는 징후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비정규직,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즉 사회 양극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국회에서 비정규관계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개정된 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표 5를 보면은 그때 개정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체로 계약이 됐다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때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한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법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은 2007년에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민교협과 민변이 비정규직 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재개정과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서에서는 저희가 아마 11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100점 만점을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난 이 정권 기간 동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는 입법안은 고사하고, 도리어 더 계약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벌였던 거죠. 그래서 100만 해고 대란설 같은 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지금의 논의가 2006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하는 여기에 정책 대안들은 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잘라도 되는데, 이 순위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던 거고, 당시 정동영 후보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틀린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당시 인권위가 제안했던 것, 사회 제안이 맞다는 것, 그 정도가 기본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신자유주의 15년 동안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는데, 비정규직 규모 감축 문제는 저희가 산업 구조를 보면은 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팽창하는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현재의 각 업체와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팽창하면은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정책적 개입의 제일 첫 번째가 사유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고 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과 사유 제한 그리고 포지티브 리스트로 해서 사유 제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 고용을 봐도 파견 노동은 규제를 하고 도급이나 용역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마 은수미 박사님하고 이병희 박사님이 같이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은 특정 부분을 규제를 하면은 다른 부분의 비정규직 유형이 늘어나는, 그게 온전한 형태인지 아마 위장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소위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비정규직을 단일한 조항으로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사유 제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6년 입법화 당시에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유 제한을 하느냐 기간 제한을 하느냐 그 논의가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사유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기간제를 막으면은 간접 고용이 늘어날 거고, 간접 고용에 대해서도 파견을 막으면 용역이 늘어나고, 또 용역을 막으면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차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 민주노동당의 그 단병호 의원실에서 처음에는 사유 제한 4개로 법안을 냈다가 다음에는 10개로 이제 수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10개로 수정해도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물론 후퇴는 됐지만. 그래서 이번 제 입법화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됐건 사유 제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사유를 몇 개로 하느냐는 거는 아마 의회에서 뭐 정동영 의원님이나 뭐 심상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의회로 들어가고 열심히 싸우셔서 그 성과로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사유 제한을 갖고 비정규직 규제하는 것 사유 제한으로 규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는 사유 제한으로 이제 규제를 하되 비정규직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규제하는 방식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허용하지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고용이 우선이다. 그래서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사용할 때는 노동조합과 자세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고, 그러나 6개월을 넘어설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과 특수 고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라. 이렇게 사유 제한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과 협의 혹은 합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비정규직 사용은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굳이 1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상시 업무의 개념이 1년을 넘어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 업무는 상시 업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사유 제한 두 번째에서 놔뒀듯이 계절적 업무라면은 사유 제한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거는 상시적인 업무로서 직접 고용 정규직이 원칙이라는 거죠. 둘째는 고용보험제도 확충입니다. 이 고용보험제도를 확충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률이 60%에 불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용보험 제도가 제대로 발달이 안 돼 갖고 설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수급기간이 너무 짧거나 소득 대체율 수준이 뭐 20% 수준에 불과해서 전혀 실업기간 동안에 소득 보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규직은 때려 죽여도 정리해고는 못 받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코너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가 확충이 되지 않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의 적대성의 구조적인 조건을 좀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 확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그 혜택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경제위기를 2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초기업 단위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이것도 뭐 1타 3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초기업 단위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런 격차가 줄어들수록 기업 쪽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비정규직 고용을 하는 그 인센티브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노동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하려다가 못했던 것,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이건 반드시 해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물론 심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투쟁을 하는 게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사내하청이 많고, 그 다음이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싸우면 싸우는 만큼 대가를 줘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겐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이런 기대를 거는 게 아까 고용보험제도 확충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주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노동인권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보장돼야 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비정규직들의 권리 찾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된 정책들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것도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파견 도급 구분이 안 돼 있어 갖고 실제로는 파견인데 도급이 외양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공동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노동부냐 노동위원회냐 검찰이냐 법원이냐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판정을 내리게 되고, 또 동일한 단위도 2분이나 남았어요. 네, 제가 이틀 동안 밤을 새갖고 지금 딱 정신이 번쩍 드는데 지금부터 발제하라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라. 그래서 파견과 도급을 법적으로 명문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스페인의 그 입법화 사례를 거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을 색출할 수 있게 하고, 만약 불법 파견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파견 노동자를 최초에 고용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정규직 고용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의제를 해라. 그래서 지금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이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돌아왔는데 이걸 다시 더 강하게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간접고용 관련된 두 번째는 합법적 파견의 엄격한 규제. 합법적 파견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웨덴의 에로 사례를 들었는데, 파견 노동자들이, 파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파견 노동자들이 불법화를 해도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도 막 생겨나니까 그 스웨덴의 노동조합들이 이걸 허용을 하면서 단협을 통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기 기간에도 임금을 보전을 해주게 하고 하는 그런 단협을 통해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법적인
이런 파견 노동자의 경우에도 파견 업체와 사용 사업주 모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라. 그리고 만약 노무 제공자들의 노동 상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져라. 그래서 파견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 사업주는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 징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용 사업주는 파견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은 3자 교섭 형태건 4자 교섭 형태건 반드시 응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역노동 간접 고용의 규제인데요. 이 경우에도 사용자냐 아니냐 하는 게 대단히 애매해서 학설에 근거를 했습니다. 무슨 영향력설, 실질적 영향력설인 지배자설이니 부분 사용자, 중적 사용자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의존한데 그러지 말고 명문화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그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임금 등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사용자로 확대해서 법 규정에 명문화를 해라.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업체 내에서 노동상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발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유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파견법을 폐지를 하고 파견 노동을 뭐 없애고 뭐 폐지하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전선을 여러 개로 치기보다는 사유제한만 갖고 일단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제한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동시에 다 규제하는 그 전선을 갖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도 이거는 노동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에서도 복수의 개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 개념도 그렇고 사용자 개념도 그렇고 더 확대를 해서 노동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든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적 노동자들에게 보장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